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30억 달러치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또 보내주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그 무기의 목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무기들 다 들어가면 러시아 어떡하나요? 정말 미군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장거리 정밀 폭격, 이 무장들이 대거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뭐 대충 이렇게 때리는 폭격에도 지금 러시아군이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큰일 났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들어가는가 보겠고, 자, 이런 와중에 그러면 러시아의 탄약이나 폭탄은 어떻게 됐냐? 정말 굉장히 전문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지금 현재 탄약 사정이 어떤가? 도대체 몇만 발이 남아있느냐?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지속될 거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아주 정밀한 분석이 나왔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전과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전일 대비 150명 추가 사살했고, 전차는 5대를 격파했습니다. 장갑차 2대 격파, 그리고 야포 한문 격파, 다련장 로켓이 많습니다. 전일 대비 6문 추가 격파를 했는데, 이거 보면 아마 대포병 사격에 의해서 다련장 로켓, 방사포 1개 포대가 전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오늘 3대가 격추가 되는데, 2대는 밀17 같은 수송 헬기고, 1대는 역시 또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격추를 당했는데, 카모프 52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아예 소멸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격추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도 9대나 격추가 되는 전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자, 이런 전과 속에 주요 상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로 8월 24일 방문했는데, 8월 24일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그 8월 24일 날 독립기념일 때 이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굉장히 잔악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던 바로 그 시점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키이우를 방문해서 여기저기 사진 찍고 막 다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간이 크구나, 굉장히 담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키이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체마로 총대를 메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쏘면 니들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과시를 하고 다닌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을 좀 던져서 좀 위험하지만 영국 총리가 있는데 과연 거기다가 키이우에다가 때릴 것이냐, 그건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 희생 정신을 발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서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군사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이 독립기념일에 민간 열차를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사상했는데 15명이 죽고요, 5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차해 있는 그냥 민간 여객 기차였어요. 우리가 지금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이런 게 여기에서 있는데 그걸 때려버린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멜리토폴 시장은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각기 다른 날 투표하기로 했다. 자기네들 러시아 본토에서 선거 열리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지금 뭐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갈 거냐 이런 투표를 하기로 했다가 그게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각기 다른 날 투표하기로 해서 결정했다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원전의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다. 정말 큰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냉각수 공급도 또 스톱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원자로가 멜트다운이 일어나겠죠. 그럼 체르노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원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복구를 해서 발전기를 가동해서 전기를 다시 재개를 시켰다고 하는데, 진짜 위험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 자포리자 원자로 노심에서 50m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전차를 배치하고 완전히 요새화 작업 중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때리지 말아야 이거죠. 자기네들 때리다가는 원전 이거 터진다 라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빨리 국제사회가 러시아군을 이 원전에서 좀 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전술기 400대를 배치했다. 전술기라고 하는 것은 전투기, 공격기, 수송기, 폭격기 등 이
고정익 항공기를 전술기라고 하고요. 헬리콥터는 360대를 배치했다. 그러니까 국경 인근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런데 제공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많은 무장을 배치해 놓고 있지만, 이 전투기를 배치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못하고 8월 24일 당일만 해도 국경기념일, 독립기념일을 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전투기들을 무려 200소티나 출격을 시켰답니다. 그러면 전투기가 200소티, 즉 200대가 떴으면 뭐 어마어마한 전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국경을 넘어오지는 못하고 자기네들 영역에서 선회하다가 마치 들어갈 것처럼 깔짝깔짝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말았답니다. 마치 복싱에서 섀도우 복싱만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탄약 사정도 안 좋고 그리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딸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연말까지 좋은 소식을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연말에는 정말 야,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승리로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 연말 지금 한 넉 달 남았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공세를 지금 지연하고 있는 것은 인도적으로 일부러 늦춘 것이다. 확 밀어붙여서 다 점령할 수 있지만 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좀 하고 피난 갈 사람 피난 가고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천천히 지금 전선을 유지를 하는 것이지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돈좌되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정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거 믿는 사람 몇 명 있겠죠. 참 기가 차죠. 그리고 ISW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지난 3월 21일 이후에 덴마크 정도 크기의 점령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총 4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되죠. 남한이 한 9만 8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다가 요즘 간척 많이 하고 해서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남한의 절반 정도 크기 면적의 땅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라는 걸 알려줬고요. 러시아가 4월 이후에 처음으로 키이우주에다가 포격을 재개했습니다. 키이우주라고 하는 것은 키이우 서쪽 쭉 국경까지인데, 물론 보리스 존슨 총리가 키이우시에 있기 때문에 키이우시를 향해서는 공격을 한 게 아니고 당일날 조금 국경 지역에다가 포격을 했는데, 지금 이 남쪽에서 워낙 지금 밀리니까 병력을 남쪽으로 집결시키지 못하도록 뭔가 연막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이 멜리토폴을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지휘부를 폭파시켜 버렸는데, 이들이 불법 선거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런 지휘부였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지휘부. 그들을 제거했다라는 전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의 안토노스키 대교와 노바카우프카의 카우프가 댐을 파괴하면서 드네프르강 이북의 러시아군 물자 부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생명줄이었던 폰툰 페리가 바닥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제는 배를 가져와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 헤르손의 주요 교량이 모두 파괴되어 보급로가 차단된 러시아군이 지난 한 달여간 문교를 이용해 겨우 유지해 오던 임시교통수단 대신 이제는 선박을 이용해 다리에 바짝 붙이는 방식으로 임시교량을 만들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헤르손 항구에서 약탈한 바지선과 유조선 등 안토노스키 대교 인근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대형 부유물들을 다리 밑에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바지선과 유조선, 화물선을 다리에 바짝 붙인 뒤 그 위에 철판을 얹는 방식으로 임시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뗏목형인 문교를 이어붙여 부교를 만들지 않고 문교 두세 개를 연결해 이를 예인선으로 끄는 이른바 폰툰 페리를 이용해 보급선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런 보급선으로는 전선의 탄약과 물자 소요를 감당하지 못해 그동안 필사적으로 안토노스키 대교 복구 공사에 매달려 왔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밀 타격으로 폰툰 페리들을 하나씩 사냥하는 한편, 러시아가 안토노스키 대교를 복구할 때마다 하이마스를 날려 교량을 파괴했는데요. 러시아가 바지선과 선박을 이용한 임시 교량 설치에 나선 것은 이제 더는 교량을 수리할 여력도 강 위에 띄울 문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안토노스키 대교 인근에 교량 설치용으로 등장하는 대형 선박이나 바지선이 식별될 때마다 공습으로 이를 하나씩 파괴하며 러시아의 교량 설치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도 악착같이 교량 설치를 몰아붙이는 러시아군 지휘관들, 전술의 지어짜는 알고 지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예인선이 뭔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조선, 바지선 이런 거죠. 자기 동력으로는 움직이기 힘든 거. 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모래 준설선도 있고, 하여튼 평평한 거는 지금 다 끌고 와서 지금, 이어붙여서 만들고 있어요. 마치 적벽대전 할 때, 위나라 군사들이 이 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연환계에서 배를 이어붙여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오나라의 화공에 완전히 그냥 전멸해버렸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죠.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하나하나 이걸 폭격해서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자기네들은 이거 우크라이나 거 징발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냥 끌고 오면 되니까 이렇게 높낮이가 좀 있으면 또 철판 이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 교각에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다 깨고 있다. 그러면은 공병들이 부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냐? 그거 이제 부교 만드는 그 하나하나 피스들, 문교들 다 이제는 계속 깨지다 보니까 없어진 거죠.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갖고 오고 있는데 그만큼 러시아가 절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헤르손에 들어와 있던 드네프르강 북쪽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군은 수천 명이 포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절박한데도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초기에는 하이마스 초기에는 한 50에서 70km 또는 100km 이내에 있는 이런 탄약고들이 박살이 났죠. 그러다 그 이후에는 이제 150km, 200km 이 탄약고 폭파되는 게 점점 거리가 늘어나요. 그러면 왜 전방에 있는 거 안 터지냐? 전방에 이제 다 터지고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군 탄약 사정이 안 좋은데 그 탄약 사정을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의 탄약 부족 문제는 올여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실상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내년 초가 되면 러시아 전체의 포탄이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개전 초반만 하더라도 약 1,800만 발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탄약 재고량은 지난 6개월 동안 급격히 감소했으며 러시아의 탄약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량이 소진량을 따라가지 못해 내년 초가 되면 러시아군의 탄약 보유고가 제로가 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워싱턴 네트워크가 현지 시각 8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네트워크는 러시아는 개전 전 약 20만 상자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며 이 포탄 가운데 보관 연수가 31년에서 45년 된 포탄은 49%, 46년에서 55년 된 포탄은 38%, 55년 이상 된 포탄은 9%로 30년 미만의 보관 연수를 가진 포탄은 전체의 4%에 불과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노후 탄약 관리 문제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으며 국영 로스텍 산하 탄약 생산 총괄 기업인 NPO가 설립되어 탄약 복원을 시작한 것은 2013년인데 NPO의 연간 복원 능력은 최대 150만 발 수준이므로 개전 직전 러시아는 최대 1,500만 발 이하의 사용 가능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는 개전 초부터 2월 24일 개전 이후 6월 말까지 1일 최대 7만 발, 7월부터는 1일 최대 6만 발의 포탄이 소모됐는데 이는 지난 180여일간 러시아가 1,2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라며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 공격으로 이른 손실분과 러시아의 월간 최대 포탄 생산량을 고려하면 러시아군은 빠르면 올겨울,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재고 탄약이 바닥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올겨울이 되면 러시아군이 더 이상 쏠 포탄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남부 군강구의 탄약을 모두 끌어다 썼고 현재는 타 군강구의 탄약 치장 물자까지 대부분 사용해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자조 섞인 비판을 곳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포탄 고갈은 포병이 곧 전쟁의 알파요 오메가인
러시아군의 재래식 작전 능력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6개월간의 전쟁으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는 러시아. 이제는 잇몸도 없는 호랑이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탈린이 그랬죠.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전쟁의 신 이제는 뭐 기력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이 한 명의 오신트,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가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종합을 해서 지금 나온 자료인데요. 예,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로 독립을 한 이후에 새로운 포탄을 거의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냉전 이전에 소련 시절에 만들어 놨던 포탄이 절대다수 96%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냉전 이후에 거의 관리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사실은 방치하고 있다가 2013년도부터 그 포탄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해서 포탄 관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봐줘도 그 개전 전에 1,500만 발 정도밖에 재생을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봐줘도 이건 최대.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보면 한 1,000만 발 정도가 이 제대로 재생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수십 년 된 거 그대로.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포탄들이 성능이 형편없죠. 왜? 재생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우리도 2차 대전 때부터 6.25 때부터 쓰던 포탄들 지금도 105mm 포탄 이런 거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재생합니다. 그래서 재생된 거는 새 거와 비슷한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재생 안 된 건 그냥 이건 한마디로 쓰레기죠. 그 상태의 포탄마저도 지금 최대 600만 발, 적게는 300만 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러시아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하루에 한 7만 발 정도 쏘았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못 쏘고 탄약이 막 그 탄약고가 폭파되고 하니까 그 탄약고 폭파되는 것까지 합해서 하루에 한 6만 발 정도가 소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 정도, 지금 한 1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는 러시아는 포탄 제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전쟁의 신인 포병이 포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또 일례로 러시아 육군이 전체적으로 전차를 개전 전에 2,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전선 상황 말씀드릴 때 지금 러시아군이 전차를 토탈 1,920대 넘게 격파가 됐죠. 지금 1,000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지켜야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켜야 되죠. 뭐 이렇게 빼놓으면 지금 전선에 있는 전차 몇 대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의 현실인데 아직도 러시아가 이길 거야 라고 정신 승리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참 희한하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러시아의 포탄 재고가 나왔는데 이에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앞으로 화끈한 무기, 그야말로 미국 스타일의 무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탄약이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탄약 고갈로 재래식 전쟁 수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와 무기고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30억 달러어치의 신규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을 또 한 번 환골 탈퇴시켜줄 모양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8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2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포병 장비와 포탄, 감시정찰 자산, 항공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에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나셈스 6개 포대, AN/TPQ-36 대포병 레이더 24세트, RQ-20 퓨마 무인정찰기 20대, 카운터 드론 시스템인 뱀파이어 시스템, 전투기용 정밀 유도 로켓과 폭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번 무기 공급 핵심은 나셈스와 항공무장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을 지대공화한 나셈스는 MPQ-64 레이더와 연동되는 중거리 방공 무기인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버전은 사거리 40km의 성능 개량 버전으로 한 개 포대는 6대의 미사일 발사 차량과 1개의 지휘소, 1개의 레이더로 구성되어 키이우와 오데사 등 주요 대도시의 방공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항공무장은 미군이 운용 중인 APKWS 레이저 유도 로켓과 페브웨이 계열의 레이저 유도 폭탄, 제담 계열의 GPS 유도 폭탄이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확정된 무장들은 기존의 수호이 27이나 미그 29 전투기,
수호-24나 수호-25 공격기에서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전술기들이 미국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의 신규 지원 무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무장들은 기존 우크라이나군의 항공무장과 달리 짧게는 8km에서 길게는 20km 넘는 거리에서 투발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술기들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레이저 유도 로켓 APKWS는 베이비 헬파이어로 불린 만큼 뛰어난 명중률과 위력을 갖고 있어 러시아군 기갑 차량과 포병을 사냥하는 데 큰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무기체계 공급 발표 이전에 해당 무기체계 공급을 마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미그-29나 수호-24에 베이비 헬파이어나 제이담이 탑재되어 운용되는 모습이 공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저는 이 APKWS 그리고 제이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소련제의 무장을 사용하던 이 러시아 전투기, 우크라이나 전투기 그리고 공격기들이 이제는 미국제 무장을 달 수 있게끔 개조가 되었고 미국제 무장을 달면 그 미국제 무장 특징이 뭡니까? 멀리 정밀하게 때리는 겁니다. 과거 스타일로 그냥 가서 대충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융단 폭격이죠. 그 중에 한두 발 얻어 걸리면 좋고 안 그러면 또 가서 때리고 이런 건 과거 스타일이죠. 그래서 100발의 폭탄을 투하하는 것보다 딱 한 발 정밀하게 때리고 싶은데 그대로 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GPS로 유도되어서 2m 탄착권을 형성하는 이런 정밀 유도 장거리 활공폭탄이죠. 제이담 24km나 날아갑니다. 고고도에서 투하하면. 그리고 2m 안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정확도죠.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2000파운드면 1톤입니다. 1톤. 그런 1톤이나 되는 폭탄이 2m 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나라도 수만 발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북한이나 우크라이나는 그냥 북한은 휴전선 넘어 비행기가 한 대라도 날아올 수도 없겠지만 여태까지 우크라이나는 그냥 소련 스타일로 또 지금의 북한 스타일로 그냥 여러 발 던져가지고 하나 얻어 걸리면 좋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꽤 잘했는데 이제는 미국제 레이저 유도 폭탄인 페이브웨이 그것도 레이저로 딱 조사를 하면 이거는 그냥 그 안에 바로 그냥 조사하는데 거기다 갖다 때려버리니까 제일 정밀하죠. 그리고 GPS 위성으로 유도되는 제이담 그리고 역시 레이저로 유도되는 유도 로켓 이런 것들이 유도 로켓은 또 특히 베이비 헬파이어라고 해서 기갑 차량, 장갑 차량 이거 그냥 한 대 한 대 그냥 다 때려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포병 부대가 한 개 포병대 6문이 이렇게 전개를 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딱 정찰 자산에 걸리면 상공에 떠있던 전투기에게 어디 좌표 딱 불러주면 그냥 와가지고 1000파운드나 500파운드 한 발만 딱 이 중간에 제이담 딱 떨어뜨려 버리면 이 폭발에 의해서 한 개 포대 6대 바로 그냥 다 가는 거죠. 대포병 사격 해가지고 몇 발 대대 일제 사격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공에 딱 대기하는 제이담 한 발 딱 떨어뜨려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러시아군 포병 또 러시아군 기갑 러시아군 병력들이 완전히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게 이번에 미국이 정말 대량으로 제공하는 이 항공 무기다. 항공 무장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더 화끈한 이런 전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기대가 뭉클뭉클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